고! 달슨의 라이브! 프리미어리그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 초반을 뜨겁게 달고 있는 팀을 두 팀을 꼽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베르너와 지에를 영입한 첼시, 그리고 최근에 영입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시티 최근에 굉장히 좀 무섭죠. 발렌시아에서 그 측면 공격자원 페란 토레스를 영입을 했잖아요. 이강인 선수 발언 때문에 그게 화제긴 했지만 맨시티가 정말 어린 아주 재능을 한번 영입을 한 건데 이적료만 2,087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325억 원이었고 나중에 추가로 보너스로 받는 돈이 한 17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페란 토레스를 영입하는 데만 맨시티가 쓴 돈은 한 500억이 넘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중앙 수비수 보머스에 사실 이 선수는 뭐 웬만한 팀들이 뭐 있을 때마다 데려오자 그랬었는데 바로 나단 아케도 현재 영입을 했습니다. 이적료가 4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620억 원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 영일러시, 그것도 아주 목돈을 주고 축축 영입하고 있는데 벌써 맨시티가 지불한 돈이 이번 여름에만 얼마냐? 1,000억 원 이상을 좀 질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이제 또 선수들이 막 영입하고 있는데 판이 좀 크게 바뀌어서 그런가요? 좀 약간 나가겠다라고 하는 또 이 돌출 발언 뭐 이런 것도 한번 나왔죠. 만 19살에 에릭 가르시아가 이제 팀을 좀 떠나겠다, 다른 팀으로 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밝혔습니다.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 경기 앞두고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에릭 가르시아가 좀 이적하고 싶다는데 이런 이야기 좀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이 아주 크게 요동치고 있는 맨시티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맨시티가 왜 이렇게 선수단 내부의 어떤 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변화, 영입이라든지 나간다든지 이런 게 왜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크게는 세 가지 이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승을 놓쳤잖아요, 그죠? 지난 시즌에 리버풀에게 승점, 그것도 18점이나 뒤졌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원래 그전에는 2시즌 연속 우승을 했었는데 리버풀에게 아주 크게 밀려가지고 준우승에 머물렀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우승에 다시 한번 좀 도전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폭풍 영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떠났거나 떠날 선수들이 좀 있죠. 사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고 다비드 실바도 이제 떠날 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혹은 또 세대 교체도 필요하잖아요. 나이가 든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떠나거나 떠날 거거나 세대 교체가 필요한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어떤 영입 작업도 좀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원래 그 챔피언스리그 못 나갈 뻔했잖아요. 근데 그 징계가 내려졌다가 징계가 이제 그 철회가 되면서 풀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맨시티는 이제 분위기를 한번, 팀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큰 돈 주고가지고 한번 분위기를 한번 확 바꿔보자,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만 나 이 정도 돈을 좀 투자할 수 있거든? 라고 준비해놨다고 하는 돈이 얼마냐?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게 3억 파운드입니다. 이게 얼마냐? 그러면 4,670억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까 페란 토레스하고 나다나케 사는데 1,000억 이상 썼다고 그랬으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돈이 한 3,000억 이상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좀 쓸지 이게 처음에 좀 관심인데요. 여러분들, 그 맨시티가 이제 보강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가장 시급하게 좀 보강을 해야 될 곳이 어딜까요? 우리 사목이는 어딜 것 같아? 센터백. 예. 사실 센터백을 포함을 한 전체적인 수비 라인의 좀 보강이 좀 필요해요.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 곳인 중앙 수비인데, 아무래도 지난 시즌 라포르트가 이제 부상으로 못 뛸 때 막 휘청휘청 거렸고, 오타멘디 있는데 잘 안 되죠. 스톤스도 좀 불안하죠. 그래서 뭐 페르난지노 내려보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여전 막 흔들리니까. 이게 실제로 하긴 뭐 그러고 보니까 콤파니가 나간 다음에 계속 좀 이어졌네, 이런 고민들이 이어졌는데, 기록으로도 맨시티가 수비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가능한데, 최근 제가 4시즌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기당 실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6-17 시즌 때 경기당 실점이 한 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하나 하면 한 골 내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 시즌이었던 2017-18 시즌 때는 경기당 실점이 0.7골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시즌이었던 2018-19 시즌에는 경기당 실점이 0.6골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끝난 2019-2020 시즌 때는 경기당 실점이 0.9골로 다시 올라갔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러면 최근 4시즌 쭉 경기당 실점을 말씀드렸는데, 한 골을 경기당 실점을 했던 그때 프리미어리그 순위, 그러니까 4시즌 중에 가장 많은 실점을 했던 때죠. 그때 프리미어리그 최종 순위 3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어들었던 0.7골, 0.6골 때는 우승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막 끝난 0.9골로 다시 쭉 실점률이 올라갔던, 그래서 4시즌 중에는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했던, 바로 끝났던 지난 시즌 때는 순위가 몇이요? 2위. 자, 그러니까 확실히 실점이 올라가게 되면 우승을 놓쳤다라고 하는 게 기록으로도 확인이 좀 됩니다. 사실 맨시티가 지난 시즌 때 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많이 넣은 거 아시죠? 리버풀보다 더 많이 넣었습니다. 유일하게 100골 이상을 때려 넣었던 팀이 맨시티입니다. 102골을 때려 넣었는데 수비가 좀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비는 아까 센터백 얘기했지만 사실 왼쪽 백도 조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거기가 맨디가 있는데, 맨디가 좀 너무 부상을, 몸은 좋은데 부상을 너무 좀 자주 당한다든지 약간의 경기력의 기복이 있고, 진첸코는 한참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폼이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썼어요? 주앙 칸셀로를 포변을 해가지고 뭐 그쪽에 세운다든지 이렇게 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백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영입한 선수가 나단 아키였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한숨 돌렸나?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또 확 하나 터졌네요, 일이. 그 에릭 가르시아가 지금 팀을 떠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선수가 이제 고향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라마시아에 있다가 2017년에 맨시티로 왔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지난 시즌,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라포르트 부상당하고 수비 불안하니까 내려와가지고 만 19살짜리 에릭 가르시아가 진짜 잘해줬잖아요. 잘해줘가지고 와, 맨시티의 수비 어떤 미래인가? 콤파니가 떠나고 막 이런 이후에 이제는 라포르트와 함께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잘 맞춰서 한번 가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에릭 가르시아가 이제 계약이, 맨시티와 계약이 내년 6월까지 1년 남았습니다. 계약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에릭 가르시아가 저 계약 연장 좀 안 하고 싶습니다. 펩이 물어봐, 왜? 저 좀 다른 팀에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펩이 이제 공식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이제 새벽에 맨시티하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 있잖아요. 그때도 이 친구가 이미 떠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뛰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제가 현지 쪽을 찾아봤더니 여기는 페르난진을 내려서 뛰게 할 것 같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에릭 가르시아가 이렇게 되면 좀 떠나는 게 좀 유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 지금 떠날 경우 이적료가 책정됐다는 게 나왔는데 3천만 파운드 470억 정도면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케가 왔는데 에릭 가르시아가 또 떠나요. 나머지는 불안해요. 라포르트 하나 남잖아요. 그럼 2명 갖고 또 맨시티가 한 시즌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센터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선수가 누군가요? 뭐 그동안도 연결돼 있었지만 나폴리의 칼리두 쿨리발리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실 쿨리발리는 뭐 중앙 수비수 필요한 팀들마다 매번 연결됐던 선수인데 지금 실제로도 옮길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찼어요. 만으로 29살이고요. 그다음에 나폴리 회장이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매각할 수 있어, 콜리발리.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팀들이 다 어렵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나이 든 선수를 좀 팔아가지고 좀 돈을 좀 돌리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매각 의사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맨시티도 지금 계속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매각 대금, 이적료겠죠. 지금 나폴리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얼마 정도 좀 보내준다? 1억 유로. 1,400억입니다. 평상시 아주 그 경기 호황일 때는 뭐 이 정도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최근처럼 조금 어려울 때는 야 정말 센 돈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시티가 준비하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체적으로 3억 파운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티 정도는 질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쿨리발리, 나다나케, 라포르트 이러면 멤버는 센터백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 고민은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왼쪽 풀백은 어떻게 할까요? 또 여기도 또 한 명의 네임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이에른 뮌헨 다비드 알라바. 알라바는 왼쪽 풀백도 보고 센터백도 같이 보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원래 이제 바이에른 뮌헨 소속인데 이 선수도 계약이 내년 6월이면 끝나요. 근데 연장하지 않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어느 팀이든지 가서 뛰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예전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감독할 때 또 이렇게 인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알라바를 그때 상당히 전술적으로 잘 썼기 때문에 땡겨오는 거 아니야? 또 실제로 땡겨오게 되면 그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가 이 풀백을 가운데로 갖다 둔다든지 상당히 좀 다양한 변화를 좀 쓰기 때문에 풀백과 가운데, 뭐 측면과 가운데를 다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알라바 카드가 올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비 쪽은 네임드도 좀 올 가능성이 좀 있는 그걸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떠날 선수들 대체를 짧게만 마무리 좀 해드리면 뭐 사네 대체는 이제 페란 토레스로 한 거고요. 그럼 다비드 실바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비드 실바 이제 올 시즌 다 끝나면 이제 떠나는 게 돼 있는데 참 오랜 세월 동안 맨시티를 잘 이끌어줬죠. 케빈 데브라이나 김덕배가 남아있긴 하지만 다비드 실바가 떠나면 그래도 조금 다른 선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누가 연결되고 있냐. 근데 저는 이거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꼬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여전히 20살에만 주앙 펠릭스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앙 펠릭스가 사실은 갔는데 꼬마에서 이렇게 큰 역할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관심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비드 실바하고 주앙 펠릭스는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좀 다르죠. 다르긴 하는데 근데 주앙 펠릭스 같은 경우도 제가 히트맵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선수는 사실 2선 쪽 완전 박스 쪽에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2선 쪽에서 물론 직접 드리블 친다든지 굉장히 넓게 움직일 수 있고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런 것 같아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아무래도 약간 2선 쪽에서 직접 사이 공간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움직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땐 주앙 펠리스가 볼을 갖고 직접 들어가는 역할을 줄 수도 있다. 또 근데다 젊잖아요. 그래서 주앙 펠리스 연결이 하나 되고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맨시티가 필요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아구에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구에로가 이번 시즌 막판에 좀 부상 그다음에 나이도 좀 찼죠. 나이가 지금 만으로 32살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계약도 지금 내년 6월이면 끝나요. 물론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구에로가 풀핏이 아닌데다가 이제 약간 그 포스트 아구에로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구에로 아니면 제주스밖에 없는데 제주스만 갖고 맨시티가 경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거론되고 있는 선수 누구죠? 인테르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입니다. 사실 이 선수는 같은 동양이잖아요. 아구에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스트라이커고 어찌 보면 그 포지셔닝 같은 게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지금 계속 뛰어주고 있는 선수인데 히트맵을 보면 박스에서 그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면서도 2선 쪽에도 굉장히 폭넓게 또 흔들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는 센터백이 뭐 전형적인 9번 세워놓고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가지고 계속 1, 2, 3자 연결 그다음에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움직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우타로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전체적인 센터백 왼쪽 측면 그다음 2선 공격 그다음 전반까지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물론 모든 이적은 옷 입고 찍어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첼시와 맨시티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초반에 좀 불을 당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이고요. 맨시티의 이런 러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래서 다음 시즌 우승 싸움이 또 어떻게 더 치열하게 전개될지 관심 있게 재밌게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